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0.34%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가 0.18%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이 시원치 않았다. 이 시간별 투자를 보더라도 오늘도 역시나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이러나 저래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요. 자, 코스피를 보더라도 이 상승이 오늘 나오기는 했지만 이 상승 자체가 그제 이 몸통 시가죠. 요 자리를 위로 못 올라탔어요. 즉 어떻게 보면 이 음봉의 중간값 정도만 터치를 해주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이 저점을 내일도 유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월요일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는 더 눌렀다 갈 거야 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자리가 3135포인트 정도, 3130포인트에서 3135포인트 정도가 될 확률이 높고요. 아니겠네요. 주봉상에 보면은 3150이 되겠네요. 3150이면 3150이 어디예요? 요 자리네요. 음봉 자리. 일단 여기서 한번 지켰으니까 하나 좀 더 낮춰 놓을게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55.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에 반해서 코스닥도 오늘 윗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엔 이 음봉의 시가를 갱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윗꼬리를 달고 눌렸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020포인트를 지지하는 그림을 내일 보여준다면 내일 오후 혹은 월요일날 한 번 더 위로 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내일이 마지막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항상 투심이 안 좋은 날이라 이 급등 추세를 좀 유지하고 한 주 정도만 더 땡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직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1100포인트가 우선적인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하여튼 이번 우리 시장은 1300포인트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이 밀리더라도 여기 101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 뭐 시장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러시아 백신 네, 날이었죠. 아주 그냥 거기에 날이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이다, 이 종목들 바닥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다 상승을 뽑아줬어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또 이 말도 어려운 스푸트니크 얘네로 인해서 이거 이게 아니죠. 걔네로 인해서 뭔가 이 부각되는, 다시 한번 뉴스를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있네요.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소식에 컨소시엄 참여 부각. 요런 걸로 해가지고 오늘 또 올렸어요. 어찌됐든
이 재밌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료라는 건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재료를 쌓여. 근데 이제 그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재료를 쏠 때 현재 차트 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재료를 쏘면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그냥 주저앉으면서 다시 한 차례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굳이 악재를 터뜨렸고 그 악재가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넥스를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슈팅을 강하게 뽑아냈어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은 무게가 있으니 좀 약하긴 했지만 종근당 바이오 그렇게 뽑아냈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신테카 바이오는 여기다 써놓. 어디 갔어?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쌌죠? 말씀드린 자리까지 못해도 18,000원, 19,000원대에는 한번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런 자리까지 오늘 또 강하게 뽑아내고 끝났어요. 그죠? 일양약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얘도 바닥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물려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같은 날은 이 러시아 백신 관련된 애들이 아주 날았죠. 기존에 월봉상의 고점으로 생각했던 자리를 이슈화 시키면서 고점을 넘겼거든요. 일단은 22,500원 정도까지 봤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한번 넘겼다가 눌렀어요. 가벼운 동전주 위주로만 상한가를 보내놓고 이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같은 걸 좀 더 눌렀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동전주가 가볍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강한 상승을 이뤄내긴 있지만 나중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는 이수앱지스 혹은 바이넥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그래요. 어느 정도 시총이 잡혀 있어야 그 위치를 버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단계적으로 여기 찍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 25,000원대 넘겨야 이제 26,000원을 또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얘는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지켜볼 이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흐름이 이슈가 있으니까 휴마시스 같은 게 그렇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서 튀었고 또 시간에서 잡아서 올려놔요. 꾸준하게 장중에 흐름을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시간에서 뭐 장난질을 친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은요, 이제는 여기 단기적인 관점에서 15,500원을 이탈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15,500원을 이탈해서 한 15,0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밀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을 넘기기보다는 쌍봉을 만들고 혹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그 횡보가 잘 끝나고 그 잘 끝날 때 동안 이슈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반등을 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물대를 만들다가 주저앉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슈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이슈를 유지시키는 그림이 나올 거면 15,500원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연출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15,000원까지는 열어두되 종가는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좋다라는 거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왔죠. 9만원은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얘도 엄청나게 누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찌나 됐든 이 단일가로 움직였던 자리는 이래나 저래나
힘 있는 애들은 메꾸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일가 거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라는 부분인데, 뭐 그로 인해서 손해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차례 더 쌌죠. 일단 저는 오늘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내려올 때 다시 또 18,000원대, 이 18,000원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의 관점으로만 좀 봐도 무방하다. 어찌나 이래나 저래나 만들어진 이 추세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탈을 하더라도 18,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번 어디 여기 고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이스웹치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5일선 마찬가지지만 바이넥스가 좀 더 저는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근당하고 같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부분인데, 좀 야갔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악재를 터뜨리면서 매집을 들어간 그림이에요. 그 매집을 들어갔고 그 매집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올린 거라기보다는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지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 누가? 기관들. 왜? 국가에서 백신 도입한다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러시아 백신이 요렇게 될 거라는 걸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겁내게 쳐 모아놓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 이런 그림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36,000원을 찍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35,000원대 저항을 맞고, 제가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얘 35,000원 한번 찍고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딱 찍고 눌리긴 했지만 얘는 31,000원 넉넉 잡아서 3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러 올라옵니다. 36,000원 넘기면 38,000원까지 못해도 올라온다. 얘는 지금 봉 모양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굳이 못 갈 수 있는 그림을 이슈를 만들어서 억지로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지금. 억지로. 어차피 이번 주는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왔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 저항을 맞고 밀렸고, 그 밀린 자리에서 이제 길게 보는 관점은 32,200원인데 그래도 31,000원이죠. 31,0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30,000원까지 열어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버티고 가도 되는 자리예요. 뭔가 다시 뭔가를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1,300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오늘 1,310원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엔투텍도 얘는 2,9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다시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와야 돼요. 어찌됐든 매물은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명분을 만들지더라도 이 4,000원은 한번 씻고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KPM테크가 슬슬슬 머리통을 들고는 있어요. 계속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이젠 슬금슬금 머리를 단다. 분봉 나쁘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일단 3,240원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이 자리를 확인을 하고 그냥 누를 거냐, 아니면 뉴스를 터뜨리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그렇다면 얘가 가면
한일진공, 텔콘, RF제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뭐 백신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계 얘기가 나왔고, 사실상 모더나는 좀 뭐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뭐 한국 지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는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 콜드체인 관련, 대정화금이 콜드체인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CMO 관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고점을 한 번 더 찍었어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31,000원이죠. 이 31,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야 될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못해도 다시 한번 36,000원 정도를 확인하러는 올라올 수 있다. 그죠? 이 36,000원 위에가 하나의 매물대를 형성시켜 놓은 자리죠. 요렇게. 그죠? 이 자리를 단숨에 뚫고 가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 혹은 이슈가 있어야 된다. 뉴스가 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36,000원 혹은 38,000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그림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슬슬 자리를 다시 또 잡아가죠. 그죠? 기존에 여기서 추천드리고 여기서 매도 말씀드렸죠. 12만원대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저점 형성할 거다, 10만원 밑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예요.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구름대를 갇혔고, 이 구름대를 이제는 뚫고 나갈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2만원 또 한번 12만원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못 올라가고 맞고 밀릴 거냐. 만약에 맞고 밀린다면 당분간 얘는 그냥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 앞으로 크게 당분간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차례 잡아 올리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예요.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예요.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다. 신풍제약,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하죠?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신풍제약보다 이 현재가가 좀 높아야 돼요. 근데 계속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 가는 거야.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시총이 가벼운 우선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했다라기보다는 이 단가가 높았는데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신풍제약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는 그림인 거고, 양이 많으니까 버티는 그림인 거고, 그에 반해서 신풍제약 우선주가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가벼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얘 시총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게 아쉽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요. 계속 이 위에서 버티죠. 밑으로 밀기보다는 요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그죠? 그럼 이 박스를 언젠가는 돌파한다라는 거죠. 밑으로는 21,000원, 위로는 24,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24,000원 돌파하면 어디? 이 27,000원 부근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좀 넉넉해서 나중에 3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가 수급이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버틴다. 그러면 뭔가 기대할 만한 이슈는 분명히 남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그만 보겠다 그랬죠. 그러니 왜 이제 올라올 자리만큼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를 더 터뜨리기 전까지 어차피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니까 무상증자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이제 안 쳐다볼 거예요. 여기서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무상증자를 받고 나서 조금 더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17만원? 전 17만원 때까지는 한 번도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긴 한데, 아직 위로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남아는 있다. 남아는 있지만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먹기 위해서 요거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파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죠. 53,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오늘 저점 53,500원 찍고 반등을 하면서 58,000원 위로 종가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긴 넘겼는데 59,000원에서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그냥 윗꼬리만 달고 눌렸다. 그럼 다시 한번 이 53,000원을 지지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라도 버텨준다면 또 한번 58,000원 위로 넘어서는지 체크. 이번에 못 넘어서면 뭐다? 에라이, 당분간은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이제 그때는 53,000원을 깨지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될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빵 터트리고 바로 죽이지 않는 거 보면 그래도 그제 나왔던 뉴스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거를 기대할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대웅제약도 관심 가져보세요. 얘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저항 부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종근당위가 슬금슬금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움직이니까 치료제 관련주인 이 대웅제약, 대웅도 움직여야 된다. 못해도 여기 음봉으로 쳐 밀었던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왜냐? 여기서 밀을 만큼 밀어버렸거든요. 결국엔 여기서 털고 나간 그림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잡아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를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 자리를 확인을 해야만이 이 봉이 매집이냐? 이게 결국엔 여기서 돈 있는 애가 들어왔냐? 돈 없는 애가 들어왔느냐가 판단이 됩니다. 대웅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무조건 한 번은 확인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